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자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가자지구 유권자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웨스트뱅크 일부와 가자지구 데이르 알발라에서 시의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 마흐무드 아바스는 2026년을 팔레스타인 민주주의의 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이 과정에 큰 결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파타는 제닌 등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블루스와 라말라 등에서는 한 명단만 제출돼 실제 투표가 없었습니다. 라말라의 본부를 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투표율이 53%를 조금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르 알발라에서는 하마스와 다른 테러 단체들이 출마를 금지당하고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투표율이 23%로 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 주변에 무장한 하마스 경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3일을 사니즐라웨 파타흐 활동가이자 예루살렘 길을 개발 기금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저희와 함께합니다. 3일을 사니즐라웨 씨, 24 뉴스 출연 감사합니다. 방금 치러진 선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을 민주적인 선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일부 지역에서는 파타흐에 맞서는 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파타흐가 아닌 결과가 나올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파타흐 주류정당 그리고 아바스에게 충성하는 세력들은 경쟁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를 들어 나블루스 같은 도시에서 성공했는데 나블루스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들은 라말라에서도 성공했는데 라말라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도이자 아바스의 거주지입니다. 그들은 정말 성공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증언할 것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아바스와 그의 당국 그리고 보안기관들이 웨스트뱅크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에 최대한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초기 단계부터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훌륭한 후보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경쟁 명단의 구성을 막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법적으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팔레스타인 당국의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아바스 파타와 관련된 헤브론의 한 명단은 헤브론 주지사의 본부를 정치 캠페인 장소로 사용했습이 선거 당일에는 예를 들어 헤브론 시내에만 7,000명의 보안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시에 따라 파타에 투표했으며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떤 조작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독립기관인 팔레스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일을 해냈고 그런 사건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반대 세력에 대한 배제가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파타 내부에 반대자들과 무소속 후보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도시들에서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소도시나 중간 규모의 도시에서는 선거에 대한 부족의 영향력이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야당, 새로운 세대, 그리고 부족 연고가 아닌 정책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출마한 개혁주의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부 헤브론의 한 도시인 킨나틸마에에서는 이러한 독립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티에서 이탈하여 아바스를 반대하는 파타의 젊은 세대를 더 많이 대표하는 명단이 아바스의 공식 명단을 상대로 75%대 25%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헤브론과 같은 대도시와 다른 도시들에서는 비슷한 도시들에서는 부족의 영향력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족 선거였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면 저는 이번 선거가 아바스에게는 눈에 띄는 패배로 끝났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아바스는 팔레스타인 자유주의 진영의 그를 반대하는 온건파들에게 패배했고 파타 내부의 온건파에게서도 패배했고 파타 내부의 급진파들에게도 패배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닌처럼 큰 도시에서 제똥에 돈 다시 한번 아바스의 공식 명단은
파타의 군사 조직에서 나온 명단에 의해 도전받았습니다. 그 명단은 제닌 난민 캠프, 즉 제닌 여단과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예전에 제닌 여단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요. 그리고 그들은 아바스 명단이 단 5석을 얻은 것에 비해 6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전받을 때마다 그는 집니다. 그가 있을 때마다 그는 이깁니다. 그것이 그 선거의 결론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는 우리 다 변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는 지방선거에서도 아바스가 운영하는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이 투표하러 갑니다.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참여율이 더 높습니다. 당신이 언급한 53% 투표율 말입니다. 하마스가 그 선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선거의 투표율이 50%였던 것보다 더 높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군요, 사트나. 가자지구에서 본 20년 만의 첫 부시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마스는 출마가 금지되었습니다. 하마스 무장 경찰들이 이 투표소 밖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지지 여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자지구에서 본 것에는 민주주의의 흔적조차 없었던 건가요? 경찰은 있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나 흔한 일입니다. 선거소 밖에는 어디에서나 경찰이 있어서 선거센터 주변의 질서를 유지하죠. 하지만 하마스는 없었습니다. 제 말은 하마스에 대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선거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출마한 저와 관련된 명단이 있었습니다. 하마스의 개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절차를 팔레스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율했습니다. 그들은 참여하거나 출마하지 않았고 어떤 후보 명단과도 관련이 없었으며 과정에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공정했습니다. 제 말은 그 과정에 대해 아무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알바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마스가 행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업 차원이든 더 넓은 일반 차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4월 21일 뉴욕타임스와 가자지구 내부에서 주요 하마스 지도자들이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찰과 내부 보안을 포함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이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마스의 새로 선출된 지도부에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가자지구 내부에서 내부 선거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외부 지도부까지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자지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마스가 어떤 신호를 보내려는 움직임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가능한 한 언제든 행정 권한을 넘겨주고 싶다는 신호였습니다. 앞으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일을 산이즐라웨 씨, i14 뉴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